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윤리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화두가 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 인공지능 윤리가 도대체 왜 중요하고, 그리고 또 개념은 어떤 개념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향후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이 인공지능 윤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적용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같이 공감해보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Hej, może słyszeliście już o 한번 czymś 먼저 takim 영상 jak 한번 deepfake? 보실게요. Jest to film, 페이스 수압이라고 하는 얼굴을 교환하는 그런 drugą. 기술이에요. Tego typu 역시 filmy 딥페이크 mogą wyglądać 기술의 zabawnie, 한 gdyż 얘기고요. zazwyczaj znajome nam twarze po prostu 보시면 이제 nie 좌측 pasują do 사진에 reszty 나오는 ciała. 이소룡 사진 나오는데 Przestają jednak 이소룡이 być 얼굴로 śmieszne, 자연스럽게 nałożona 지금 twarz lub 진행자 część 얼굴이 twarzy 바뀌었죠. zaczynają lepiej pasować. 근데 완전 깜짝 Przez 같습니다. odpowiednim dobraniu 보시면 osób, 전혀 których 뭐 cechy fizyczne, takie jak 부자연스럽지가 않죠. kształt 너무 głowy, 자연스럽죠. fryzury, budowa ciała są do siebie podobne, to za pomocą tej 이런 metody 기술들이 również 지금 można udawać 개발이 kogoś 되고 innego. 있고 발전하고 있죠. 인터넷 이 딥페이크라는 거는 그 사실 좋은 목적으로 개발을 한 인공지능 기술인데, 여러분들 최근 어떻습니까? 악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엠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 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서 일반인들과 성인 동영상을 합성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해외에도 이런 딥페이크를 가져온 악용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인공지능 기술이 사실은 인간의 삶을 또 편리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기술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악용하는 경우가 잘못 쓰이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아마존 아시죠? 네, 글로벌 온라인 기업인 아마존에서 이제 인공지능 이 채용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자꾸 남자 지원자들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아마존이라는 회사 자체가 IT 회사잖아요. IT 회사에는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발자 직군에 이제 주로 남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남성 지원자들이 데이터가 더 많다 보니까 편향적으로 남성 지원자들에게 이제 더 가산점을 주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공지능 윤리 문제에서 빠지지 않는 문제가 있죠. 이건 MIT에서 낸 문제인데, 자율주행차가 이제 앞으로 가고 있는데요. 할머니랑 아기가 있어요. 근데 둘 중에 한 사람은 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자율주행차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를 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 아래 보시면 잘 그림이 안 보일 텐데 각 나라별로 대답이 다르게 나왔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의 이런 윤리 문제도 자, 서구권과 동양권도 이렇게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장유유서, 동양권은 이런 어른을 공경하는 사상이 있어서 어른을 더 살려야 되는 거고, 유럽은 또 서구권은 아이를, 우리 미래의 주역이 될 아이를 더 살려야 되는 이제 이런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각 나라별로, 각 문화권별로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다 다르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다 다르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윤리 문제는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문화권 또 나라별로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라고 하는 거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인공지능을 만들고 사용하면서 생기는 모든 윤리적 도덕적 문제들을 말하는 거죠. 네. 지금까지 인공지능 윤리의 문제로 한 5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이제 일으킨 문제들이에요. 또 위험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이제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가 나온 것들이 5가지로 요약이 된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자율주행차가 더 대중화되고 또 다른 인공지능 제품들이 대중화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윤리, 인공지능의 편향성 문제를 한번 보시면 실제로 2016년도에 이건 인공지능 판사는 아니지만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재판을 좀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 AI 컴퍼스라는 이름의 이제 인공지능인데,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이제 재범 위험성,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인데, 계속 이제 그 재범 위험성 예측을 하는데 이상하게 흑인이 재범 위험성이 더 높다고 계속 나옵니다. 백인보다 흑인이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2배 이상 높다고 계속 나오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이 범죄적 검거율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흑인 범죄자는 검거율이 59%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백인 범죄자는 검거율이 39% 정도 돼요. 그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흑인들이 더 많이 잡히다 보니까 흑인들의 데이터가 더 많고 또 흑인들이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라고 이제 이런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는 사실 데이터의 문제고 알고리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 현상 자체가 사회 문화나 사회 현상 또 사회 구조 자체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리즘을 수정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회 구조를 바꾸거나 사회 어떤 현상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이런 것들이 편향성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 폐기를 했고 또 인공지능도 이제 결국은 전자제품 속에 들어가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품이에요, 제품. 그 우리 전자제품들 고장 나잖아요. 네, 고장 날 때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인공지능 이 제품들도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가 않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사실 이러한 오류나 안정성 문제가 생길 때 굉장히 큰 피해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일반 전자제품에 그냥 잠깐 고장 나고 고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이 재산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예측 불가능성의 문제죠.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왜 이렇게 고장 났는지 어디가 망가져서 이렇게 망가진 결과 나왔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 이게 이런 오류 안정성 문제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악용 문제, 좀 전에 딥페이크 말씀드렸는데 이런 악용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작년에 영국에서는 이 딥페이크로 만든 가짜 음성에 속아서 3억 원을 보이스피싱 당한 사건도 있었어요. 또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작년에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아마존 인공지능 스피커 에코라는 게 있어요. 그 제품에서 부부간의 사생활을 음성으로 이제 얘기한 내용이 인터넷에 유출이 돼가지고 문제가 된 적도 있었고 그 인공지능 녹음한 목소리들을 2년 동안 보관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발표를 했죠. 네, 근데 과연 그 보관이 잘 될까? 유출될 수 있는 위험성 없을까요?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더 대중화되고 더욱더 우리 실생활에 녹아들면 이런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결국 데이터를 수집해서 판단하고 예측하는 거기 때문이죠. 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킬러로봇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을 이런 수준으로 개발을 하면 안 되는데, 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이런 영상도 있는데 소형 드론 아시죠? 요즘에 드론 많이 쓰는데 소형 드론을 암살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론이 어떤 인물의 그대로 이제 뇌에 두뇌에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고 예측을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암살용으로 드론들이 쓸 수 있다라는 이런 경고들을 지금 인공지능 연구 기관들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각국에서 이런 킬러 로봇을 막아야 된다는 지금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합동 회의 국제 컨퍼런스에서 뭐 스티븐 호킹 박사, 앨런 머스크, 스티브 워즈니악, 뭐 데이미스 허사비스, 알파고 만든 이런 전문가들이 킬러 로봇을 개발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서명 운동을 하고 있지만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하지만 이제 더 큰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20년, 30년 나아가서 이제 30년에서 40년 정도 지나면 인공지능이 이제 인간의 손을 넘어서는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네. 기술 폭발이라는 특이점이란 말 들어보셨을 때 그 특이점을 넘어서면 인공지능이 이제 스스로 더욱더 가속화됩니다. 개발하는 수준이. 그리고 인간은 컨트롤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때 과연 인공지능이 올바른 방법으로 우리가 사용이 될지 악한 방법으로 사용될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인류에게 도움이 될지 우리 인류를 멸망으로 가져가게 될지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전 세계 인공지능 전문가와 미래학자와 또 그런 리더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 인류가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지 못하면 AI 기술은 인류 문명사에서 최악의 사건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말을 하고 프란치스코 교황도 디지털 기술은 윤리적 의무를 수반해야 한다. 기술 진전이 공익에 적이 될 경우 자 야만이 지배하는 불행한 퇴보의 시대까지 다시 찾아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류의 미션은 결국 이게 인공지능을 선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윤리적이고 안전한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이제 20년, 30년 정도 뒤면 인공지능이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우리 삶 속에 쓰일 거예요. 대중화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 20년, 30년 뒤에는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계시는 청년 여러분들이 우리 미래의 주역이 됩니다. 주인공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지금 인공지능 기술만 이렇게 중요시하다 이렇게 강조할 게 아니라 인공지능 윤리라는 부분들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청년으로서 이런 목소리를 계속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향후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인공지능이 나중에 인류에 굉장히 위험이 됐을 때 이를 막고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
즉 어벤져스 같은 팀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